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장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대한 파트이고요. 이번 장은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와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영유아기의 정신건강의 문제점, 그리고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정신 건강을 이해하기 위해서 건강하다는 의미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하고 건강한 상태를 말합니다. 최근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신체적인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요. 우리가 가끔 들었던 유아교육 사조론 이런 데서 들었던 존 로크, 이분은 영국의 철학자이기도 하고 사상가인데, 존 로크는 교육에 관한 몇 가지 단상이라는 저서에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하면서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됩니다. 그래서 성인과 마찬가지로 영유아기 정신건강은 매우 중요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이 용어는 원래 정신질환의 유무를 지칭하기 위한 정신병리학적 개념에서 출발을 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는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뿐 아니라 사회생활의 원만한 적응 및 바람직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정신적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은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소극적인 의미와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증진시킨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정신건강이란 개인의 능력을 실현하고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으며 생산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상태로 간주하게 됩니다. 정신건강을 정신이나 심리적 상태와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건강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없고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며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발휘하여 자기 실현과 함께 생활의 만족, 행복감을 경험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 정신이 건강하다는 것은 단순히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 생활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원만한 사회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정신적,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하며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나 갈등 상황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특성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의 개념은 정신적으로 병적인 증세가 없이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원만한 개인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유아기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성인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정신건강 역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유아교육기관에서 오랜 시간 머무는 영유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아동들은 어린 시기부터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서 집단 생활에의 적응을 요구받게 됩니다. 또한 부모의 이혼 등에 의한 가족의 해체, 경제적인 어려움, 학업 성취, 압력 등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정신적인 문제를 보이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유아기의 정신건강은 생애 성장과 발달에 있어 중요성을 지닙니다. 영유아기의 성격 형성의 기초적 시점이며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해 나가기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기술과 능력이 발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영유아 시기에 보이는 정신건강 문제는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고 건강한 성장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유아기의 정신건강은 부모나 교사 등 성인과 주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발달 특성상 영유아기는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하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 취약하며 스트레스 대처 기술이 미흡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교사는 일상생활 가운데 영유아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주변 환경에 적응하며 능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기에 나타난 정신건강의 문제들이 방치될 경우 청소년기, 성인기 신경증,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리 증상이나 분노, 파괴적 행동, 도벽, 공격성 등 사회 부적응과 문제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아동의 문제행동과 정신병리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및 상담을 통해 개입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기도 합니다. 저도 현장에 있을 때 8년 만에 인공수정을 해서 어렵게 귀하게 얻은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이제 부모들이 굉장히 인텔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기 교육을 시킨다고 영어, 비디오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신 학부모가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2명의 자폐아를 제가 교사를 하면서 경험을 했었는데, 한 명의 아이 같은 경우는 그때가 제가 2005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2005년 당시에 그 아이 2명의 남자아이가, 한 명은 선천적인 자폐아였고 한 명은 후천적인 자폐아였는데, 후천적인 자폐아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아이한테 굉장히 이제 나름 좋은 것을 주신다고는 하셨지만 그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 용어로 말하면 비디오 증후군이라는 이제 병명을 얻었었고, 그러니까 뭔가 능동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뭔가를 받아들이는 시각적인 초점을 잃어버리고, 밥을 먹일 때도 뭔가 뭘 틀어주고 미디어에 노출되어서 그 아이가 입을 벌리고 있을 때 음식물을 넣어주고 싶지도 않고 그냥 뭐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한 장애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현장에서 관찰을 하면서 정신과, 그때는 이제 을지 정신 소아정신과가 있어서 관찰 기록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그 아이가 다니는 병원의 담당 선생님께 그 아이의 일상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전달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되게 자세히 기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발견을 하고 정신병리에 대한 부분은 개입하는 시도, 그래서 되게 빨리 발견을 해서 증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 행동들에 대한 부분을 교사가 잘 관찰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유아의 정신건강은 사회적 부적응 혹은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조기에 개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우리 교재 144페이지 표 7-1에는 영유아기의 발달 과제와 환경 구성으로 해서 영아기, 걸음마기, 유아기, 학령기, 그래서 발달 특성과 발달 과제 환경에 어떤 구성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아주 표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영아기 0에서 18개월, 걸음마기 18개월, 36개월. 그래서 이제 영아기, 걸음마기는 이제 영아기라는 부분이 18개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걸음마기까지가 영아기라는 부분을 제가 대면 수업 때 설명을 한번 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어린이집으로 근무를 했을 때는 영아부터 스펙트럼이 유아까지 다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유치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유아에 대한 부분으로 3세에서 만 5세 유아들을 이제 담당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유아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제가 학부 때는 영아에 대한 부분은 사실 되게 협소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꼭 유치원만 취업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 교재들도 되게 다양해졌고, 또 범위도 그 연령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렇게 확장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발달의 특성에서 특정인에 대한 구별 반응이라든지 낯가리기, 격리불안, 걷기, 말하기, 낯가리고 격리불안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가 왜 그럴까요가 아니라 이 시기에 이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굉장히 건강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 아이들이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고른 발달을 하고 있다라는, 정상의 발달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그런 내용들을 부모들에게 안정시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걸음마기가 시작이 되면서 언어 발달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대소변을 가리게 되고 자기 주장을 펴게 되고 유아기에는 형제간, 경쟁 관계가 생기고 사회적 가치를 형성하게 되고 또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 학습하게 되죠. 그래서 발달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아기에는 애착을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기질과 애착에 대한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분석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영아의 그런 정신적인, 심리적인, 정서적인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교사로서 아이들을 맞이하는 마음의 준비가 훨씬 되어 있을 거고, 걸음마기에서도 이제 제가 이 대상 요소성에 대한 부분들도 인지 발달을 그 핵심 중에 대상 요소성의 개념을 한번 짚어드렸던 부분이 달리만역이란 책에서. 그래서 사실 이런 걸 시험에 내서 여러분을 애우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 이제 지나가는 스승일 수 있지만,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수 있지만, 그래도 대상 요소성을 그래도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주는 그런 선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분리를 개별하고 대상 요소성의 개념이 생기고, 유아기에는 사회화, 역할학습, 문화적인 그런 다양한 것들을 습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환경을 어떻게 구성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한 역할, 그다음에 그들의 역할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가치, 적절한 성 역할, 친구 관계에 대한 형성을 도와주는 필요가 있겠죠. 사실 유아기에서 아이들이 이제 사회 관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 친구 관계에 대한 부분이 누구랑 놀고 누구랑 안 친하고 또 누구랑 같이 놀면서 나한테 서운하게 하고 삐짐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시기에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로서 아이들한테 친구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주고, 친하지 않았지만 게임을 통해서 협력을 해보고 또 그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고, 어제 그 친구랑 재밌게 놀았고 오늘도 그 친구랑 더 재밌게 놀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되게 좋은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장에서는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커?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는 왜 옷을 그런 것만 입어? 하면서 친구한테 상처를 주는 애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아이의 비단 문제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살펴보면 사실 이제 그런 말을 주로 하시는 부모님들이 보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가 이런 문제가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할 때도 부모님이 뜨끔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신 현장에 나가시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던 되게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이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볼 건데요. 기질적인 요인, 또 심리적인 요인, 사회 문화적인 요인, 이렇게 해서 요인들에 대한 부분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요인을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크게 내적, 외적 요인으로 구분을 하고요. 내적 요인, 소인이라고도 하고요. 유전적인 성향, 체질, 나이, 성, 인종 등 개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병에 걸린 소질을 의미합니다. 외적 요인은 특정 생물학적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나 조건이 되는 요소로서 유발인자라고 하는데요. 기질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의 정신건강은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외적 요인인 기질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그 첫 번째로 기질적인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질적인 요인은 유아의 타고난 기질적 경향과 관련이 되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합니다. 출생 전후의 산모나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약물, 알코올 복용이나 흡연 등의 기질적 정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요. 산모의 영양 결핍이나 질병도 태아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산모의 풍지는 태아에게 정신지체, 신체장애, 청각장애,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뇌에 미치는 모든 질병과 사고나 상해로 인한 외상, 감염, 인체에 축적되어 장애를 일으키는 화학적 중금속, 독성 물질, 이런 정신장애를 유발하는 기질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부모의 정서 상태도 태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적 요인이 됩니다. 산모의 정서적 상태는 특히 중요한데 임신 중 스트레스에 노출된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불안정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자주 보이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태교를 통해 산모와 태아의 정서적 교감과 긍정적 관계 형성을 강조하는데요. 태교는 부정적인 외부 자극으로부터 태내 환경을 보호하고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아에게 입은 마음의 상처는 이후 성장 과정에서 부정적인 태도와 다양한 행동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태아기 상처를 분별하는 단서들이 있는데요. 146페이지, 147페이지에 되게 큰 표로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혼외 관계로 인한 임신의 경우, 부모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온 경우, 부모가 너무 어려서 미처 부모가 될 준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어머니가 허약한 경우, 태아의 부모 중 한쪽 혹은 양쪽의 성이 잘못된 경우, 유산 후 임신된 아이의 경우, 어머니가 출산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을 가진 경우, 집안에 싸운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떠나신 경우, 어머니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잠긴 경우, 불건전한 성관계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가 둔하거나 폭력적인 경우, 아버지가 어머니 위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어머니가 체중이 느는 것을 싫어해서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은 경우, 어머니가 심한 흡연가인 경우, 어머니가 과도한 카페인을 섭취하는 경우, 어머니가 음주가인 경우, 도산이라는 게 문제거리를 학습할 소시가 훨씬 높은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비정상적인 분만이나 통증, 인공적인 유도분만인 경우,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경우, 탯줄이 목에 감긴 채 태어난 경우, 이런 태아기 환경에 이제 출생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태도에 대한 패턴들에 대한 환경들이 어떤 부분인데, 이제 어머니가 허약한 경우 같은 경우는 존재에 대한 죄책감, 아이는 어머니에 대해 정서적인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게 좀 걱정되네요. 부모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나온 경우 나는 부담스러운 존재야 라고 믿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질적인 요인으로 그런 단서들로 아이들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심리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요인에는 심리 정서적 욕구 충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갈등, 미움, 공포, 불안, 우울, 슬픔, 시기와 질투, 고독, 수치감, 그 다음에 죄책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은 적응의 문제를 일으키고 병적인 행동과 정신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기 개념이라든지 자기 존중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이 지닌 심리적인 특성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역경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개인의 힘을 말하는데요. 영유아의 회복 탄력성이 높을수록 회복감을 느끼고
정신 건강에 긍정적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 개념과 자기 존중감은 각각 개인이 자신에 대해 지니고 있는 신념과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말하며, 자기 개념과 자기 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에 비해 정서적 문제를 더 많이 지니는 경향을 보입니다. 세 번째로 사회 문화적인 요인으로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 요인에는 가족 요인과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가족은 한 사람이 태어나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토양을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족 관계와 기능은 가족 구성원들 개인의 행복감과 정신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 영유아들에게 부모는 건강한 신체 성장에 필요한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는 양육자일 뿐만 아니라 신뢰감, 애착 형성, 정서적 욕구, 충족, 주도성, 자기 개념, 자아 존중감 등 정신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발달을 이루어 나가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영유아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족 간의 요인에는 부부 갈등, 환경 변화, 양육 스트레스, 부모 양육 태도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부부 갈등은 잦은 부모의 다툼으로 가정 내 분위기가 침체되고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유대 관계가 불안하면 영유아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지니기 어렵습니다. 특히 영유아가 보는 앞에서 큰 소리를 내는 싸움이 반복되면 공포감을 느끼고 수면장애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극도로 예민해져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집안 분위기가 지나치게 조용할 경우 영유아는 활발한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해 내성적인 성격을 갖게 되고요.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해 혼자 위축되거나 극도로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부분도, 일상생활에서 급격한 환경 변화는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작은 변화일지라도 경험을 해보지 않은 영유아에게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의 외출로 할머니 집에 맡겨졌을 때, 그쵸.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엄마가 외가에 할머니 집에 저를 놓고 가시면 그때부터 이제 엄마 올 때까지 되게 불안하고, 물론 할머니가 너무 잘해주시고 막 맛있는 것도 더 집에서보다 해주시고, 엄마가 평소에 주지도 않은 아이스크림도 할머니는 계속 주시는데도 아이스크림도 먹기 싫어서 던져버리기도 했던 기억이 나요. 삶의 집에 맡겨졌을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급격한 환경 변화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어머니가 아플 때, 아버지의 출장을 떠났을 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의 변화에도 영유아는 긴장과 불안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그래서 어머니의 유아의 가장 친밀한 상호작용자로서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은 유아의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양육 스트레스가 높고 불안하거나 우울한 어머니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경향을 보이고, 자녀에게 낮은 자아 존중감, 불안, 우울, 적응의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 발달의 전 영역에 걸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저께에 이제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사유리가 젠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혼자 이제 나와서 아이를 케어하는데 되게 건강하게 잘 키우고 있는 모습이 이제 브라운관에 비춰지는 모습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사유리가 이제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프로그램에 나온다는 걸로 인해서 되게 이슈가 좀 많이 됐었어요. 정상적인 결혼도 아니고 출산에 대한 부분으로 이슈가 됐던 사람이 그런 부분에 모델링이 될 필요가 있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우려도 지나친 우려라기보다는 유교적인 사상의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걱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그걸 떠나서 저는 어저께 이제 사유리가 어, 그 제니라는 아들을 그것도 이제 같은 일본계도 아니고 외국 그 서양의 유전자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건강한 남자아이를 이제 잘 양육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어저께 이제 사유리에 대한 포커스로 봤거든요. 그 아이에 대한 아가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건 옹알이하고 먹고 목욕하고 배출하고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유리라는 친구가 그 전에도 좀 독특하다, 되게 긍정적이다, 밝다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되게 모성도 강하고 엄마가 돼서 얼마나 행복한지, 또 그 아이한테 표현하는 엄마보다 더 소중한 아들에 대한 그 헌신하는 태도에 대한 부분이, 모성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어저께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시간이 된다면 그 사유리 파트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양육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전에 그 제인이라는 아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밖에서 먹는 음식보다 집에서 너랑 함께하는, 제때 끼니도 못 챙기지만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그 건강한 엄마의 눈빛,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서 요즘 막 아동학대도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우울할 수 있는 부분을 되게 긍정적으로 승화하는 그 사유리의 태도가 너무 좋은 모델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취업도 하실 거고 결혼도 하실 거고 출산도 이제 하실 예정들이신데, 그런 긍정적인 엄마의 모델링을 막 럭셔리하지 않아요. 요즘 막 엄마들이 너무 육아에 대한 부분이, 백종원이라든지 이런 소유진 이런 부부들 보면 되게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누군가 봐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온전하게 사유리가 그 아이들한테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양육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누군가가 온전히 부부가 아빠의 역할을 더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엄마가 더 노력해야 되고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울증이 아니라 양육 스트레스를 승화하고 있는 모성의 대단함을 어저께 저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